이데일리 TV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4시 KG타워에서 개인용 국제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곽상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정재익 국제 TF 수석이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국채의 위상이 올라갈 것 같은 호재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 안팎에서도 팍팍 좀 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국채가 세계 국제지수라고 해서 윗빛 편입, 그 가능성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되면 호재일 텐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한국 시장 또는 한국 국채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니까 가능성은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편입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 인덱스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 인덱스에 우리가 편입된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채를 꼭 찍어서 몇 퍼센트 분석하지 않고 그 인덱스 비중만큼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국채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채 수요가 늘어서 금리가 떨어지고 결국 우리 발행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호재이고요. 외환 관련 결국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이제 우리가 환을 어떻게 잘 페어하게 조작하지 않고 잘한다든지 이런 또는 결제라든지 이런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우리가 맞추기만 한다면 일단 지수에 편입될 거고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로벌 10대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편입은 어느 시점이 될 거고 된다면 우리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고 우리 국가적으로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하는 좋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성공한다면 내년 한 4월부터 추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채권 시장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 보면 채권 시장에 오래 몸담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대표님의 마음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이 이 채권을 순매수한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조 원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채권이 예금은 가서 그냥 자금을 맡기면 되는데, 채권은 투자자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좀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채권을 이게 경험을 해보면 이 자금을 다시 빼서 어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은 성격이 워낙 다르고요.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채권이 이제 상호 호환적인데 정기예금을 이제 만기 상환받아서 채권을 투자해 보신 분은 한번 경험이 있으면 이제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요. 채권이 정기예금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정기예금이 점점 채권으로 오는데 지금이 이제 금리가 한 2년 사이에 많이 올라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좀 정기보다 높긴 했지만 특히 매력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좀 이어지고 결국 이제 시간이 몇 년 좀 더 흘러가면 채권 시장에 이 채권을 투자하는 개인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봤을 때 채권을 알았을 때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채권을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시장을 떠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도 사실 채권을 공부하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님들, 연구원님 통해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절실히 좀 깨닫게 되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한두 차례 떨어진다고 해도 고금리 시대는 이어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 채권 시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은 크게 국공채, 회사채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국공채는 이제 듀레이션 전략이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 가지고 국공채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점 2022년 10월, 2023년 10월 그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1% 정도 금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채권 금리가.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까를 기대하고 장기물 배팅하는 거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되고요. 개인 투자자라면 금리 고점 대비해서 한 1% 떨어졌다는 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국공채는 그냥 미국 금리 낮추고 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국공채가 아니라면 이제 회사채인데 회사채는 이제 신용위험이 있어서 아무런 종목에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사채 신용위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아닙니다. 부도 나나 안 나나만 알면 되고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 같은 걸 보고 신용위험이 싱글 A 등급이구나 이러면 훨씬 안전성이 높고 그 등급이 떨어지면 좀 안전성이 떨어진다.
처음에 투자하실 경우는 이제 만기 보유로 이제 뭐 1년짜리, 2년짜리 내 투자 기간에 맞게 투자하시고 좀 이제 실력이 좀 붙으면 뭐 5년짜리 사서 한 2년 후에도 회사채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이유는 AA 등급이라도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요. 싱글A는 당연히 한 1% 정도 높고요. 우리가 1년에 몇 프로나 정기예금 기준으로 항상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채권 안 하면 정기예금 하실 거잖아요. 정기예금보다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그 기회 중에 본인이 투자 목적에 맞는 채권을 골라서 이제 투자하시는 게 맞고 시간만 지나면 실력은 저절로 붙습니다. 좀 인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채권 시장에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을 저도 뼛속 깊이 좀 새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초급, 중급, 그리고 심화 과정 이렇게 다 투자 전략이 다르니까 꼼꼼히 저희 콘텐츠도 그런 부분으로 또 송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좀 민감한 이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금투세 이슈입니다. 네. 만약 이게 된다면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이 약간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 피해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저번에 이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반사이익도 오히려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슈를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채권 투자자분들은요. 예. 네, 금투세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만 해당되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이제 행태 적용해서 금투세를 한번 해석해 보면 개인 투자자는 이제 3년짜리 회사채가 나왔다 또는 뭐 어떤 채권이 나왔다 하면 개인 투자자는 한 2년 후에 삽니다. 만기 1년 남았을 때 사고 기관이 이제 3년 발행물을 사거든요.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금리는 3년짜리가 금리가 높고 1년짜리 금리가 낮아요. 5%를 발행한 채권이라면 기관이 5%에 샀다가 한 2년 있다가 1년 남았을 때 개인 투자자도 일반 투자자한테 한 4.5%에 금리가 낮춰서 팝니다. 근데 표면금리가 5%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일반 투자자들은 표면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자본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그걸 환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아주 선수 아닌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투세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 단 이제 250만 원까지만 공제돼서 내가 혹시라도 좋은 기회를 잡았을 때 그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 로스 하비스팅이라고 좀 이익이 났으면 손해나는 걸 좀 실현시켜서 좀 이제 메꿀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금투세가 나한테 미치는 특히 개인 투자자 그냥 완전한 선수 프로 선수가 아니면 금투세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좀 불편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채권들이 있습니다. 어떤 채권은 매매 차익이 좀 나는 게 있어요. 본인이 투자한 종목 중에 손실 난 걸 즉시 그 시점마다 실현해가지고 금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용호 대표님께서 그 채권 투자자분들에게 분석할 때 항상 그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채권 투자자분들은 더 상대적으로 고기 낚는 법을 배워가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훈련하고 깨치는 그런 이들이 좀 채권 보유를 통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보유는 오늘도 뭐 내일도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방송 매체, 유튜브 매체가 되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보유 저도 이제 나올 때마다 보는데요. 일단 거기 나오는 분들 전문가를 잘 섭외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뭐 정말 업계 전문가들 제도나 또는 논리 또는 이론에 딱 충실한 그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내는 거니까 뭐 미래를 전망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틀리거나 팩트가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출연하는 분들이 너무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이제 지금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폭을 좀 더 넓히시면 더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만드실 수 있고 일반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 채권은 그냥 답만 알아서는 다음에 다른 여건이 바뀌면 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채권비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 이 분석한 자료들 계속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보고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전문가랑 같은 그 잣대 어떤 뭐 무슨 뭐가 일이 일어났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 논리적으로 같은 논리 또 말이 되게 이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자, 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채권 부인을 정말 열심히 콘텐츠 만들기에 열중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투자 전략과 더불어서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의를 설명해 주신 김영우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표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채권 부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